소득처분 유형 세 번째, 기타에 대해 살펴보죠. 소득처분 첫 번째 시간엔 우리 유보소득처분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엔 사유유출 살펴봤고, 오늘 세 번째 기타 소득처분을 살펴볼 시간이죠. 회계 장부와 세법 간 자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네 가지 회계 처리 유형 제가 언급드렸고요. 이 네 가지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 번호까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동그라미 1번 케이스는 이거, 동그라미 2번 케이스는 이거, 동그라미 3번 케이스는 이거, 동그라미 4번 케이스는 이거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죠. 요 타입 분류하는 것.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바로 오늘 배울 기타 소득 처분할 그 회계와 세법 간의 회계 처리 차이 케이스입니다. 문제에서 회사의 회계 처리와 세법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딱 끊었는데 그게 동그라미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에 해당되면 소득 처분을 기타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동그라미 4번의 경우에는 문제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회계 처리가 구분을 하고 세법 회계 처리를 딱 구분을 해서 동그라미 4번이네? 그러면 뭡니까? 사유치 소득 처분이구나 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 대해 왜 기타로 소득 처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죠. 일단 이 기타 소득 처분이라는 건 깍두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또는 사회유출 소득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 그걸 우리 기타라고 합니다. 사실 유보의 경우에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은 왜 합니까? 그렇지. 세법 자본과 회사 장부상 자본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 불일치가 얼마만큼인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불일치가 발생하는지를 과세당국에 신고하기 위해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을 했던 거고요. 사회유출 소득 처분은 왜 한 건가요?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유출의 수혜자, 회사가 돈을 썼는데 그럼 누군가가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받은 자의 소득이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거니까. 이 세법의 대원칙이죠. 네. 누구는 돈 번 거에 대해서, 소득 발생한 거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돈 번 거에 대해서, 즉 소득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안 물리면 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회사 밖으로 유출된 그 현금을 누군가 받아 먹었으면 그자에게 추적을 정확하게 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조세평등주의의 구현이죠. 그래서 과세당국이 그렇다고 신이 아닌 이상 누가 회사 밖으로 유출된 그 현금을 먹었는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돈 쓴 회사 네가 사회 유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하라는 거예요. 자, 유보와 사회 유출을 하는 이유를 살펴봤고, 그럼 기타는요? 사실 기타는요, 소득 처분할 필요가 없어요. 실익이 없어요. 그럼 왜 합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소득 처분 그 빈자리에 뭔가 넣기 위해서 그냥 기타라고 하는 거예요. 유보나 사회유출처럼 소득 처분에 실익이 없다.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특징을 보시면요. 회계는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수익을 잡았죠. 근데 이 세법은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자본의 증가로 처리했어요. 회계는 수익으로 봤는데 세법이 그걸 수익을 안 받네. 그럼 뭡니까? 입금 불산입 차감 조정이 발생한다는 건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회계는 수익의 증가로 봤다는 얘기는 결국 이익잉여금의 증가, 즉 자본의 증가로 연결했다는 얘기고, 세법은요, 수익을 안 본다는 얘기는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아닌데
이익잉여금이 아닌 다른 자본의 증가로 봤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에는 차이가 발생하죠. 회계 장부상 이익잉여금이 세법 이익잉여금보다 클 거예요. 하지만 세법은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아닌 다른 어떤 자본 항목의 증가로 보기 때문에 총자본 관점에서는 회계장부나 세법 간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자본의 차이가 없어요. 세법과 회계장부 간에. 그러니까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소득처분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 아니잖아요. 1, 2, 3번은. 그러니까 사유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깍두기로서 기타 소득 처분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여러분들이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특징이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라도 물으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공통된 특징은 세법과 회계장부 간의 자본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익잉여금 차이는 있어도 총자본 차이는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바로 이 그래픽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경우 회계장부의 총자본 금액과 세법 장부의 총자본은 일치 불일치, 일치한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각각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자, 먼저 기타 소득 처분 그중에 동그라미 1번 어떤 거래의 경우 회사는 동그라미 1번처럼 회계 처리하고 세법은 그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는지, 즉 현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 회계장부는 회사는 수익의 증가로 보지만 세법은 그걸 뭘로 본다? 자본의 증가로 봐버린다 이 얘기죠. 어떤 경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환급금 이자의 경우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 국세환급금 이자 받은 거 있죠. 국세환급금 이자를 받았어요. 현금의 증가죠. 걔를 수익으로 봐요. 기업회계 기준은. 하지만 세법은 그 국세환급금 이자 받은 걸 수익이 아닌 그냥 자본의 증가로 본다는 것이. 동그라미 1번 케이스네. 그러면 기타 소득 처분을 하는데 유형 1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국세환급금 이자에 대해 이 회사와 법인세법 간에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지, 특히 우리의 주안점은 지금 법인세법 배우는 거니까 법인세법은 왜 국세환급금 이자 수령한 거에 대해서 그걸 수익으로 안 보고 자본의 증가로 봐버리냐,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자본의 증가 감소 할 때 이 자본은요, 이익잉여금이 아닌 다른 어떤 자본입니다. 그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국세환급금이 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국세라는 게 중앙정부가 징수해가는 세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돈을 벌죠. 그러면 각종 세금을 내게 되는데 기업이 돈 번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와서 뜯어가지. 돈 벌었네. 세금 좀 내. 이러는 거지. 그게 국세예요. 그런데 그럼 국세를 언제 돌려주느냐? 국세 환급금이라는 게 그 징수해 갔던 국세를 다시 돌려주는 거. 그 돌려준 국세를 국세 환급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업이 뭐 이제 업무용 건물 등을 짓기 위해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기업도.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거든요. 그럼 2020년도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 종합부동산세 20만 원을 냈다고 합시다. 근데 2021년도 이제 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너무 많이 낸 거야. 즉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0만 원 더 낸 거야. 그러면 그걸 모른 체 합니까? 돌려줍니까? 돌려주는 거지. 그래서 2020년도에 오바해서 낸 10만 원을 2021년도에 돌려받을 때
그 2021년도 돌려받는 국세가 바로 국세 환급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국세 환급금 낼 때 그리고 국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때, 즉 2020년도, 2021년도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 이 법인세가 어려운 이유가 이 회계 처리를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해 법인세가 어떤 차이점을 보인다는 걸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가? 호흡이 길죠. 우리 학생들이 이 호흡이 길면 싫어하더라고. 자, 그러면 먼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봅시다. 2020년도 20만 원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당연히 송금입니다, 여러분. 비용입니다. 그럼 회사는 20만 원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2020년도죠. 현금의 감소 대변 20만 원, 차변에 종부세 10만 원 비용 처리합니다. 기업회계 기준 관점에서 제대로 했고요. 회사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법인세법도 관점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종합부동산 납부에 대해서 회사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회계 처리했다. 그럼 뭡니까? 세무성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 기준이나 또 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제대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세무성 없어요. 자, 그런데 2021년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따져보니 2020년도에 종부세를 10만 원 더 낸 거야. 그러면 과세당국이 돌려주겠죠. 옛다 먹어라 하면서. 그럼 회사는 뭐야? 10만 원 현금의 증가,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 뭐라고 기록하겠어요? 그걸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0년, 2021년 누적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용 처리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0년도에 20만 원만큼 비용 예상해서 손금 인정 받았죠. 2021년도에 10만 원 돌려받아서 회계상으로 그걸 수익 처리하고 세법도 그걸 오케이 인정합니다. 입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2020년 기준 2021년 돌려받은 직후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어렵지 않죠? 2020년도에 수익 입금 인정받은 게 얼마예요? 20이야. 근데 2021년도에 죄송합니다. 비용이죠. 그렇죠? 종부세 납부할 때. 그래서 송금 인정 받았어요. 근데 2021년도에 10만 원 돌려받았죠. 10만 원 돌려받았어요. 이게 뭐라고?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세법도 그걸 뭐로? 입금으로 봐요. 자,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은 누적 당기수익입니다. 누적 당기수익. 2021년, 2020년 합계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결국? 그렇지. 마이너스 20 플러스 10 해서 결국 뭐야?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 왜 쓴 거 알아요? 비용 20, 수익 10이니까 퉁치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치? 비용 20, 수익 10 퉁치면 마이너스 비용 10이잖아. 비용은 마이너스잖아. 그치? 자, 각사변도 누적 각사변도 소득 금액은요. 똑같습니다. 수익과 입금 간의 차이가 없잖아. 비용과 송금 간의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똑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회계나 세법 모른다고 치고 회사가 종부세를 20만 원 냈는데 그중에 10만 원 돌려받았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종부세 납부한 거예요? 10만 원만큼 납부한 거잖아. 그러면 10만 원만큼 뭐야? 비용 인정받고 세법상으로 송금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자,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부세 2020년도에 20만 원 냈다. 그래서 비용 처리했고 송금 인정 받았어. 세법과 기업회계 간의 차이가 없죠? 세무조정 없죠. 그리고 21년도에 너무 많이 내서 2020년도에 그중 절반인 10만 원 돌려받았어요.
그걸 수익 잡고 세법도 입금 오케이. 세무조정 없어요. 그러면 이 둘을 딱 놓고 보니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도 10만 원만큼 비용 계산마다 그만큼 줄은 거고 각사변동 소득 금액도 10만 원만큼 줄었죠. 잘 된 거지. 왜? 최종적으로 10만 원만큼 결국 종합부동산세 부담한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종부세라는 국세를 돌려받았을 때 자, 종부세 납부할 시점에 손금산입 세법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손금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가 그걸 비용 처리했어. 그럼 뭐야? 세무조정 없다는 거지. 그리고 2021년에 돌려받았어. 그러면 회사가 세법이 그걸 뭘 입금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럼 회사가 그걸 수익으로 잡았어. 노 프로블럼. 세무조정 없는 거지.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법인세라는 놈 특이한 놈이 있어요. 요놈. 요놈은요. 똑같은 국세인데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얘는 또 패턴이 달라. 이 법인세의 경우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왜? 법인세도 국세거든. 그러면 법인세를 2020년도에 납부했어. 20만 원을. 그럼 원래 손금 인정 받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는 그걸 비용 계상했잖아. 이게 원칙이야. 근데 왜 세법은 회사가 법인세 비용 계상한 걸 왜 부인합니까? 손금 불산입합니까? 그래, 해줬어야 되는데 손금 인정해줬어야 되는 건데 순환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손금 불산입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법인세의 경우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비용 계상했다면 손금 불산입합니다. 해줬어야 돼, 손금산입. 근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순환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법인세를 2020년도에 너무 많이 냈어. 그걸 그래서 돌려받았어. 자, 그러면 돌려받은 거에 대해서 회사가 만약에 수익 잡았으면 그거 그냥 내비둬야 돼요? 입금 불산입해야 돼요? 입금 불산입해야 돼. 그래야 왁구가 맞지. 이거 따지는 것처럼. 이거 따지는 것처럼. 이렇게 따져보세요. 따져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정리합시다. 원칙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낼 수밖에 없는 국세는요. 당연히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받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할 때는 손금 인정 해줘야 되고 따라서 회사가 그걸 비용 계상했다면 세법 잘했네. 손금 인정 되는 건데 비용 계상했으니 세무조정 없고 근데 너무 많이 했더라 이거지. 그럼 돌려받을 때는 그거 입금으로 봐야 되는 거지. 왜 입금으로 봐야 돼요? 그래. 납부할 때 손금 인정해줬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낸 거야. 그걸 과언합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손금 인정해줬네. 그러니까 그 전년도 손금 인정 너무 많이 해준 거를 단기 돌려받을 때 입금으로 퉁쳐가지고 그렇지. 각사변도 소득 금액에 반영하는 거지. 즉 손금과 입금 퉁치면 뭐예요? 효과가 상쇄되는 거잖아. 즉 전기에 너무 많이 낸 그 종합부동산세를 단계 돌려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전기에 송금 인정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단기에 그거에 대해 일종의 취소하는 거지. 어떻게 취소해? 단기에 송금을 줄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입금을 늘려버리는 거야. 각 사업인데 소득 금액이 미치는 효과는 똑같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라는 국세의 경우에는 다르다. 왜? 순환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법인세 비용 계상한 거를 송금물산입하고 만약에 그 법인세를 과운합 너무 많이 내서 돌려받았을 경우 회사가 수익 계상했다면 그걸 입금 물산입한다 이거지. 취지는 뭐라고요? 취지는 순환오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하는 거야. 이 톱니바퀴 돌듯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돌아가는 얘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살펴봅시다. 이게 동그라미 1번 케이스죠. 기타 소득 처분하는 유형 1번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인데 자,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뭡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 종부세를 20만 원 냈는데 2021년도에 따져보니 20년도에
20만 원 낼 게 아니라 10만 원만 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10만 원 너무 많이 냈네? 돌려줄게 하고 2021년에 돌려주는 거지. 그럼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는 그 10만 원을 2020년도에 과원합하지 않았으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가 생겼겠죠. 근데 이 과세당국이 너무 많이 징수해가는 바람에 그 이자 수익 발생할 기회가 상실된 거잖아. 그거에 대해 과세당국이 보상해주는 성격이 보상해주는 거예요. 너 과원합하느라 그 은행에 넣었던 돈 빼가지고 이자 발생할 기회가 상실됐네? 내가 보상해줄게. 그게 바로 국세환급금 과원업에 대한 이자.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예요. 그럼 결국 이게 과세당국이 보상해주는 거거든요. 이자 수익. 근데 그거에 대해 그거 입금이잖아 어쨌든. 그래서 거기다 세금을 물려버리면 야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보상해주면서 또 세금을 뜯어가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요 세법이 야 이거 입금을 안 볼게. 그 괜히 줬다 뺏어가는 거잖아.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국세를 과호납부하여 너무 많이 내서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금과 함께 받는 이자액입니다. 환급금은 당연히 뭡니까? 원칙적으로 입금이죠. 근데 그 환급금과 함께 돌려받는 이자는 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보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한다? 입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입금을 보면 세금 떼잖아. 이해가시죠? 이런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 세법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국세환급 가산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만 여러분 국세과온업에 대한 이자는 세법이 입금으로 안 본다. 만약 회사가 그걸 수익으로 잡았다면 입금 물산이 팔아 이 얘기죠. 국세과온업에 대한 이자를 세법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국세환급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국세환급 가산금이 바로 뭡니까? 이 동그라미 1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2021년도에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 10,000원을 받았어요. 회사가. 그래서 그걸 뭘로 회계 처리한다?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거지. 그럼 세법은 그걸 뭘로 본다고? 국세환급금 이자 10,000원 받았네. 입금으로 안 볼게 이러는 거야. 그냥 자본의 증가로 볼게 이러는 거지. 왜 회사가 수익 처리한 걸 입금으로 안 보고 자본의 증가로 처리했습니까? 그래. 국세환급금, 이자, 가산금에 대한 그 보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본 회계 처리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국세, 환급금,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예를 들었고요. 그거에 대한 이자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세법이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뭡니까? 국세 환급금 이자에 대해서 회사가 그 국세 환급금 이자 받은 거를 뭘로 처리한다? 수익으로 본다 이거지. 세법은 그렇지. 국세 환급금 이자 보상에 대한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입금으로 안 본다. 그냥 자본의 증가로 본다 이거지.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 이 회계 관점에서 회계 처리, 그리고 세법 관점에서 회계 처리. 세무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세법 관점에서 오류 수정 분계를 하라. 그러면 회사는 수익 처리했는데 세법은 그걸 수익으로 안 보고 자본의 증가로 보니까 자, 세법 관점에서 오류 수정 해봅시다. 회사가 수익 10,000원 잡은 거 취소해야지. 대변에 기입한 걸 취소하려면 그렇지. 차변에 기록하면 되는 거지. 요거죠, 요거. 그리고 회사는 자본의 증가로 처리한 게 아니고 수익의 증가로 처리했지. 근데 세법은 뭘로 처리한다고? 자본의 증가로. 그러면 대변에 자본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자, 결국 뭡니까? 그렇지. 요 회계 처리에 요 수정 분계를 가하면 결국 뭐가 된다? 요 세법 분계가 뾰로롱 되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세무조정할 때 요 세법 관점에서의 오류 수정 분계를 해석하면 된다 이거지. 수익을 감소시켰네. 왜? 세법이 수익으로 안 보는데 회사가 수익으로 봤으니까 입금 불산입하는 거지.
드러내야 되는 거지. 얼마? 10,000원. 그리고 이거 딱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몇 번 케이스야? 1번 케이스네. 오케이. 소득 처분은 기타. 이겁니다 여러분. 내용은 뭡니까? 국세환급금 이자 내용 써주는 거예요. 자, 깔끔하게 세부증 잘했죠? 자, 그래서 밑에 그래픽은요. 밑에 그래픽은 왜 이걸 유보나 사위 유출로 소득 처분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회사는 국세환급금 이자 10,000원 받은 거를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죠. 근데 세법은 그러면 이러한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시다.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회계상 손익계산서에 수익 10,000원이 잡혔겠죠. 그럼 단기 수익 얼마? 10,000원 증가되었겠죠. 그 다음에 이 단기 순이익이 10,000원만큼 증가되었으니 재무상태표에 회계상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10,000원만큼 증가했겠죠. 이 물고 물리는 관계 잘 파악하실 수 있죠? 자, 세법은요. 이 돈 들어온 거 10,000원을 국세환급금 이자 받은 10,000원을 자본의 증가로 처리하죠. 입금이 아니라. 그러면 세법 손익계산서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로 뭡니까? 세법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의 항목을 증가시키는 거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자본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지. 왜? 총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회계장부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증가했고 세법 재무상태표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아닌 다른 자본이 어쨌든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총자본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계재무상태표와 세법재무상태표 간에 자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총자본 차이가 없다는 거지. 하지만 회계손익계산서와 세법손익계산서 간에 뭡니까? 이익의 차이는 있다 없다? 이익의 차이는 있는 거지. 왜? 회계는 수익으로 받지만 세법은 입금을 안 보니까. 자,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그렇지. 각 사업인도 소득 금액과 단기 순이익이 불일치하니까 차감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세법 자본과 회계 자본 간의 불일치가 없으니까, 즉 일치하니까 유보소득 처분은 없는 거지. 자, 그렇다고 동그라미 4번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사유 유출도 아니죠. 결국 얘는 깍두기구나. 세법 자본과 회계 자본 간에 일치하고 사유 유출도 아니니까 깍두기. 기타로 소득 처분하는구나.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소득 처분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왜 유보로 그리고 사유예출로 소득 처분하지 않는지를 제가 설명드려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 일단 그게 유보나 사유유출 소득 처분이 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먼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이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느 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다시. 자, 결국 우리 소득처분의 유형 3가지 다 배웠는데 이제 이제 뒤에 가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케이스를 배웠어요. 하지만 기타 소득처분이 왜 유보나 사회유출과 다른지를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유보로 소득처분해야 되는지 사회유출로 소득처분해야 되는지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그 유형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요령이 뭐냐면요. 일단 회사 회계 처리와 세법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셔야 돼. 그리고 그 회계 처리 결과를 딱 보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네. 그러면 이거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가 하고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만약에 회사 회계 처리와 세법 회계 처리를 비교해서 파악해 보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더라. 그러면 이거 소득 처분 기타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동그라미 4번 케이스면 이건 사유유출이네. 그래서 사유유출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타 소득 처분 동그라미 2번 케이스로 넘어갑시다.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인데 이게 또 회계 원리가 아닌 중급 회계 수준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계 원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잠시 회계 원리 공부 좀 하고 다시 법인세법으로 넘어옵시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회계 처리에 대해 살펴보죠. 자, 케이스 먼저 케이스 바로 들어가죠. 일단 자기주식이 뭐냐면요.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매입할 경우 그 매입한 자기가 발행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그래요.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럼 이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주가가 너무 낮다. 적정 가치에 비해서. 그럴 때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사는 거죠. 일종의 주주 보호 차원에서도 하는 경우죠. 그렇죠? 아무래도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희소해지면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보통 주주 보호 차원에서 미국 기업의 경우 많이 합니다. 이 자기 주식 매입을.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하는 추세이긴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례 봅시다. X1년도에 X1년도 6월 1일 날 자기 주식 10주를 6,000원에 취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기 주식 처분이익에 대해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취득한 자기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주를 취득했는데 X1년 6월 1일 날 자, 이거 못합니다. X5년이 아니고 X1년입니다. 한 3개월 좀 안 돼서 즉 X1년 9월 8일 날 10주 중에 5주를 얼마에? 8,000원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 6,000원에 매입한 자기 주식을 8,000원 처분했으니까 한 주당 2,000원 이득 받네. 딱 보니까 뭡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발생했겠네. 이런 얘기죠. 자, 이 자기 주식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일단 X1년 6월 1일 날 기업회계 기준이나 그리고 회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했으니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하여 자,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했으니까 자기 주식 취득 시점에 현금 6만 원을 지출하고 자기 주식을 이만큼 취득했겠죠. 이 자기 주식은요. 결국 주주에게 주식을 매입한 거잖아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주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회사에 출자한 게 주주죠. 그러니까 그 주주에게 주식을 매입했다는 얘기는 그렇지. 출자한 돈을 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환급이죠. 자본의 환급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의 감소죠. 그래서 이 자기 주식 취득한 거를 자본의 감소인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회계 얘기고요. 자, 법인세법도 그에 대해서는 관점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기업회계 기준과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세무서는 없겠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사가 획철했다면 자, 9월 8일 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취득한 자기 주식 10주 중에 5주를 처분하는 거죠. 주당 얼마에? 8,000원에. 그러면 8,000원에 5주를 처분했으니까 5840. 4만 원 현금의 증가. 근데 장부가 얼마짜리 자기 주식입니까? 그렇지. 한 주당 6,000원, 5주니까 3만 원. 자기 주식의 감소죠? 처분에 의해 감소하겠지. 자기 주식의 증가는 차변, 감소니까 그 반대인 대변이 오겠죠? 자, 그러면 장부가 3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현금 4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 만 원이 발생했겠지. 그런데 기업 회계 기준은 얘를 수익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지. 그래서 뭡니까? 당기 순이익이 증가해 안 해? 그렇지. 수익을 안 보니까 당기 순이익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런데 기업 회계 기준은 얘를 뭘로 본다?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봐. 수익으로는 안 보는데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총자본은 어쨌든 증가한 거지.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이 어쨌든 증가시켰으니까 기업회계 기준은. 그걸 여러분들이 콕 찍어서 이해하셔야 되고. 자, 세법은요. 장부가 3만 원짜리 주식을 현금 4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 역시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보는데, 자기주식 처분이익 만 원이 발생한 걸로 보는데, 세법은 기업회계 기준과 다르게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뭘로 본다는 거야? 그렇지, 입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사실입니다. 기업회계 기준과 차이점이죠. 그러면 입금으로 받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각 사업인대 소득 금액을 각 사업인대 소득 금액의 증가이고 결국 세법 이익여금이 증가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여러분 일단 회사는 법인세법은 입금으로 보는데 회사가 개를 수익으로 안 받네? 그러면 입금, 산입, 만원 세무조정이 들어가야겠지. 가산조정입니다. 그리고 소득처분이 일단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소득처분인지를 먼저 파악해 봅시다. 자, 세법은 입금으로 보았으니 결국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을 거고 만 원만큼. 회사는 비록 수익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봤으니까 어쨌든 총자본은 만 원만큼 증가했을 거예요. 어라 세법 총자본과 회사 장부상 즉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했으니까 회사 장부상 자본은 일치불일치 일치지. 따라서 세법 자본과 회사 자본 간의 차이가 없으니 유보소득 처분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사회 유출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동그라미 4번 케이스가 아니죠. 요거 비교해 보시면 왜? 4번 어떤 거였어요? 회사가 뭘로 처리하는데 비용으로 계상했는데 세법이 그걸 뭘로? 그렇지. 자본의 감소로 처리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4번이 아니잖아. 사회 유출이 아니네. 아 그럼 깍두기네. 유보도 아니고 사회 유출도 아니니까. 그러면 1, 2, 3번 중에 하나일 텐데 딱 보니까 몇 번이야? 그렇지. 동그라미 2번 케이스네. 그지? 동그라미 2번 케이스 여러분 교환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이 뭡니까? 그렇지. 회사는 자본의 증가로 처리했는데 세법이 뭘로? 입금으로 보는 거지. 동그라미 2번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얘는 기타로 소득 처분할 아이네. 그러면 결국 입금산입 만원과 기타 소득 처분 요 둘을 조인시켜서 한 줄의 세무조정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뭡니까? 입금산입 자기주식 처분이익 만원 그리고 소득 처분은 기타라 이거지. 자,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부호만 반대이지 똑같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하도록 케이스를 살짝 바꿨어요. 자기주식 10주를 X1년 6월 1일 날 주당 6,000원에 취득한 건 앞의 사례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을 10주 중에 5주를 주당 얼마에? 4,000원에. 어이구 취득가보다 2,000원 싸게 팔았네. 그러면 처분 손실이 발생했겠네. 어떤 처분 손실?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했겠네. X1년 9월 8일 날. 이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고 자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세법이나 똑같습니다. 자본의 환급이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 차변에 기록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이나 세법이나 차이는 없다. 자기주식 취득에는. 자 그런데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지.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처분 이익과 개를 같이 하기 위해 이 처분 손실도 차이를 보이겠죠. 자 그러면 장부가 3만 원짜리 자기주식을 얼마 받고 처분했어요? 주당 4,000원, 5주니까 2만 원, 현금 2만 원 받고 처분한 거지. 그러면 3만 원짜리 자기주식을 2만 원에 처분한 거니까 자기주식 처분 손실 만 원이 발생했네.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요. 회사가 싸게 산 자기주식을 비싸게 팔았잖아. 그럼 뭐야? 주주로부터 더 뜯어낸 거지. 자본의 증가 맞죠? 근데 이번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했죠. 그럼 뭡니까 이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해서 손해본 거잖아. 결국 손해본 만큼 제로섬 게임이니까 주주는 더 가져갔겠지. 그렇지. 그치? 주주에게 더 지급한 거지. 자본의 환급이 발생한 거지. 일종의. 그러니까 뭐야? 차변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 처리 왁구는 똑같아요. 아이고 여기 오타네 이것도. 그죠? 예. 자, 왁구는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세법이나 회계나 회계 처리의 겉모양은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 그렇지. 회계는 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뭘로 본다? 그래, 비용이 아니라 따라서 당기 순이익의 감소가 아니라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본다는 거지. 하지만 세법은요, 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손금으로 본다 이거지. 손금으로 봤으니까 뭐예요? 결국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보는 거지. 연결되겠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 회사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는데 세법이 손금으로 보니까 어떤 세무조정? 손금산입 만원 세무조정 발생하겠죠. 차감조정입니다. 그리고 소득처분은요. 어떻게 따지시면 돼요?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유보가 아닌지 사유출이 아닌지 따진 다음에 깍두기니까 기타로 하겠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 3번 케이스네. 그러니까 얘는 기타네. 이렇게 따지셔도 되고 방법은 다양해요. 일단 여러분 공부하는 복습하는 취지 차원에서 자 먼저 유보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볼게요. 자, 회사는 손금으로 받죠. 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익임의 감소죠.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의 감소로 연결됩니다. 세법은. 자, 그런데 회사는 이걸 비용으로 안 받지만 뭘로 본대? 자본잉여금을 감소로 받잖아. 결국 자본잉여금의 감소 만원, 회사 세법 이익잉여금의 감소 만원이잖아. 그러니까 총자본에 미친 효과는 세법이나 회계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총자본 금액은 세법이나 회계나 일치 불일치. 일치라고. 그러니까 텍스 자본이나 회사 장부상 자본, 기업회계 기준상 자본은 일치 불일치. 일치라고. 그러니까 뭐야? 세법 자본이나 회사 자본이나 일치하니까 유보 소득 처분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그리고 사회유출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회유출이려면 동그라미 4번이어야 되잖아. 즉 차변의 회사가 비용을 계상해야 되고 대변의 세법은 그걸 뭘로? 송금이 아닌 자본의 감소를 처리하면 동그라미 4번. 그래야 사회유출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깍두기. 그럼 1, 2, 3번 중에 하나인데 딱 보니까 얘는 뭐야? 그렇지. 회사는 자본의 감소로 회계 처리했는데 세법은 그걸 뭘로? 손금으로. 이거 동그라미 몇 번? 3번이네. 그치? 네. 그러니까 뭐다? 동그라미 3번 케이스지. 따라서 깍두기. 유보도 아니고 사유출도 아닌 기타로 소득 처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세무 조정을 한 줄로 나란히 정리하면 못하네요, 그죠? 손금산입, 자기주식 처분 손실 만원, 그리고 소득 처분은 기타라는 얘기죠. 자, 이제 교환으로 들어가서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기타 소득 처분. 지금 방금 우리 뭐 살펴봤죠? 그렇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경우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 2번 케이스여서 소득 처분은 기타이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자본의 감소로 처리할 경우 세법을 뭘로 보기 때문에 손금으로 보기 때문에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 동그라미 3번 케이스로 봐서 소득 처분을 기타로 한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본 겁니다.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시죠. 교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타 소득 처분 유형 2번 살펴보죠. 유형 2번이 뭐였죠? 회사는 자본의 증가로 처리하지만 세법은 걔를 입금 수익으로 보는 거죠. 어떤 경우였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하면 회사는 걔를 뭘로? 자본의 증가로, 세법은 걔를 뭘로? 수익, 입금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회사가 자본의 증가로 처리했다면 세법은 그걸 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세무조정이 발생하나요? 일단 가산조정, 입금산입, 소득처분은요. 동그라미 2번 케이스니까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이죠.
결론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법인세 이론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건 어렵지만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회계에는 자본의 증가로 법인세법은 입금으로 본다. 그 차이로 인해 이런 세무조정이 발생하는데, 자, 일단 기업회계에 살펴보죠.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으로 인해 유통직수가 감소하므로 자본의 감소로 보죠. 즉 취득한 자기주식을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근데 그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이거 역시 자본거래로 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기업회계 기준은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항목에 대해선 자본의 증가 감소로만 처리합니다. 즉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법인세법은요. 자, 자기주식 취득한 경우 얘를 뭘로? 자산의 취득으로 봐요. 되게 재밌죠? 기업회계는요. 자기주식 취득을요. 자본의 감소를 처리합니다. 왜? 주주에게 돈 받고 판 주식을 다시 돈 주고 사왔잖아요. 그래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고 자기 주식을 다시 매입했다고 보기 때문에 자본의 환급으로 보는 거예요. 기업회계는. 그래서 뭐야? 주주와의 거래로 자본의 감소로 보는 거지. 하지만 기업 법인세법은요. 지가 발행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걸 뭘로 본다? 유가증권의 취득, 즉 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뭡니까? 자기주식을 처분한 거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는 거예요. 법인세법은. 그래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그 처분 이익을 입금으로 보고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손금으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법인세법은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뭘로 본다? 입금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럼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주식 취득한 그 장부가액보다 처분 금액, 양도가액이 클 경우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주식 처분이익 세무조정에 대해서 교환을 통해 살펴보았죠? 네, 살펴보았고, 자, 그래픽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회사는 그걸 자본의 증가로 보지만 세법은 그걸 뭘로 본다? 입금으로 보는 거지. 그럼 우리 이제 그 기계적으로 이걸 법인세법 관점에서 오류 수정을 해서 세무조정을 간단하게 끄는 방법 배웠죠? 배웠죠. 자, 해볼까요? 그렇게 해봅시다. 어렵지 않죠? 네. 자, 회사는 현금 10,000원의 유입을 자본의 증가로 처리했지만 세법은 현금 10,000원의 증가를 입금 수익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 회사의 요 회계 처리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류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오류 수정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자본으로 보지 않는데 세법이 자본의 증가를 봤으니까 그걸 취소해야지. 뭡니까? 자본의 증가를 취소하려면 자본의 감소, 차변에 써주고요. 그리고 세법은 수익으로 보는데 입금으로 보는데 회사가 수익을 안 잡았으니까 수익을 증가시키면 되지. 수익의 증가, 대변. 그럼 요 분계를 요 회사의 분계에다가 딱 오버랩하면 요 세법 분계가 딱 튀어나오는 거지. 뾰로롱 하고 튀어나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세무조정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요 세법 관점에서의 오류 수정 분계를 번역하면 되는 거지. 자, 수익의 증가네. 왜 수익을 증가시켰을까? 법인세법 관점에서. 그렇지. 회사가 수익을 안 잡았으니까. 법인세법 관점에서 수익인데. 그러니까 입금 산입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10,000원. 입금 산입하라 이거지. 그리고 지금 이게 이 회사 분계와 세법 관점에서의 분계 얘가 동그라미 몇 번? 동그라미 2번이니까 소득 처분은 뭐다? 기타로 한다 이거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픽으로 왜 이 2번 유형의 이 회계 처리를 기타로 소득 처분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입금 산입이라는 가산 조정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죠. 일단 왜 가산 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회사는 자본의 증가를 처리했는데 세법은 이걸 뭘로 보기 때문에 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회사는 뭐야? 손익계산서에 안 했지. 근데 뭐야? 세법은 입금으로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이 10,000원을 띄워야 되는 거지. 결국 뭡니까? 회계 당기순이익과 세법 각사변동소득권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이 불일치를 조정해 주겠지. 뭘로? 입금산입 10,000원으로. 그렇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입금산입 10,000원을 더하면 각사변동소득 금액 10,000원이 나오는 것이고 가산조정 끝났죠? 그 다음 이제 소득처분이 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회사는 자, 먼저 법인세부터. 법인세법은 입금 수익으로 보니까 뭐야? 세법 이익잉여금이 증가, 즉 총자본의 증가죠. 근데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어쨌든 총자본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10,000원만큼 회사도 총자본 증가시켰고 세법도 총자본 증가시켰으니까 그렇죠. 회계 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이나 세법 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은 일치 불일치. 일치. 따라서 세법 자본과 회계 자본 간 차이가 없으니까 유보소득처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그러면 사유출인데 사유출인가 아닌가 따져보려면 그렇지 1, 2, 3, 4번 중에 몇 번? 4번 케이스여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4번 케이스가 아니네. 따라서 뭡니까?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 딱 보니 2번이네. 따라서 뭡니까? 소득처분은 기타라 이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당기순이익과 각사변동소득 금액의 불일치를 가산조정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세법자본과 회계자본 간에 일치하니까 유보소득 처분은 없다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픽으로. 이번엔 기타 소득 처분 유형 몇 번? 3번을 살펴보죠. 3번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의 경우 이 기타 소득 처분 유형 3번이 되는 것이죠. 뭡니까? 그렇지. 회사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자본의 감소로 회계 처리했지만 세법은 그걸 뭘로 본다고? 비용으로 본다고. 송금으로 본다고. 이게 동그라미 3번 케이스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에 대한 회사의 회계 처리와 세법 관점에서의 그 회계 처리. 자, 그래서 선행학습 해보면 앞에 해봤어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에 대한 기업 회계와 법인세법 차이를 살펴보시면 자, 기업 회계는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이걸 뭘로? 자본의 감소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동안 자본 거래로 보아. 아무튼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업 회계 기준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하는데 기업 회계 기준은 기본적인 대원칙이 주주와의 거래는 모두 비손익거래이다. 즉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 법인세법은요. 법인세법은 자기주식 취득한 거를 자산의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이 자기주식 처분 또한 자산의 처분이기 때문에 마치 뭡니까? 자산 처분 이익이나 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을 해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 손실 얘를 뭘로 본다? 법인세법은 손금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언제 발생합니까? 그렇지. 자기주식 취득한 그 장부가액이 처분 금액보다 클 때 손해보고 파는 거지. 그럴 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하고 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에 대해 기업 회계와 법인세법 간에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계가 끊기는 거지. 그럼 이건 동그라미 3번 케이스니까 소득 처분은 기타라 이거지. 그래픽으로 살펴보죠. 그래픽. 자기주식 처분 손실 동그라미 3번 케이스고요. 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는 뭘로 처리한다고? 자본의 감소로. 세법은 그러나 송금으로 본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기계적으로 법인세법 관점에서 이 회사의 회계 처리를 오리라고 보고 법인세법 관점에서 수정해 봅시다. 그러면 법인세법은 비용 손금으로 보는데 회사가 비용을 안 잡았네. 그러면 법인세법 관점에서 비용을 증가시켜야겠죠. 차변. 법인세법 관점에서 자본의 감소가 아닌데 회사가 자본의 감소를 처리했네. 취소해야겠네. 자본의 감소는 차변. 그걸 취소하려면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오류 수정 분계, 법인세법 관점에서의 오류 수정 분계를 요 회사의 분계에다가 오버랩 하면 어떻게 이렇게 뾰로롱 법인세법 관점에서의 분계로 변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인세법 신고할 때요. 회사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 그 장부를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봐서는 과세당국이 법인세법 관점에서의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한 결과를 어떻게 법인세법 관점에서 번역해 주기 위해 이런 수정 분계를 한 결과를 오버랩 시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법인세법 관점에서의 오류 수정 분계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법인세법 관점에서 번역해주면 돼요. 세무조정 번역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차변의 비용 10,000원, 비용의 증가네. 왜 비용을 증가시켰을까? 그래. 법인세법 관점에서 손금인데 회사가 비용을 안 잡은 거야. 그러니까 손금 비용 증가시키라 이거지. 따라서 손금 산입 10,000원. 어떤 항목이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이거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손금인데 너 왜 비용 안 잡았냐 이거지. 그래서 뭐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손금 산입하라 이거지. 얼마 금액은 10,000원. 그리고 자본을 증가시켰네. 그치? 그런데 이거 동그라미 몇 번 케이스야? 1, 2, 3, 4번 중에 3번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뭐야? 기타 소득 처분이잖아. 소득 처분은 기타라 이거지.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 즉 자기주식 처분 손실의 경우에 뭡니까? 그렇지. 세법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손금으로 보는데 회계는 그걸 비용으로 잡아 안 잡아? 안 잡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회계 당기순이익과 세법 당기순이익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그치? 그리고 법인세법은 손금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 결국 총자본의 감소로 그쵸? 보는데 회계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익잉여금이 아닌 다른 어떤 자본 항목의 감소로 보거든요.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쨌든 총자본의 감소예요. 법인세법도 결국 총자본의 감소, 회계도 그만큼의 총자본의 감소니까 당연히 뭡니까? 세법 자본이나 회계 자본이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지. 따라서 뭡니까? 유보소득 처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